혹시 누군가한테 좀 부당하게 공격받거나 무시당했는데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나 자신을 막 탓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마음속으로는 진짜 할 말 많았잖아요. 이 말 했어야 했는데 수천 번은 되뇌었을 텐데 왜 그 순간에는 입이 딱 굳어버렸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답답하고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스스로한테 던져보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진짜 딱 한마디라도 하고 올 걸 하면서 밤새 입을 킥하고 그 순간에 그냥 몸이 싹 얼어붙어 버리는 나 자신, 그리고 결국 모든 화살을 나한테 돌리는 이 답답한 상황, 이게 대체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약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과거의 어떤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몸과 마음이 정말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단지 그 프로그램이 지금은 더 이상 나한테 맞지 않게 됐을 뿐인 거죠.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왜 공격 앞에서 그렇게 멈서리게 되는지 그 깊고 깊은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볼게요. 우리 뇌에는요, 일종의 화재 경보기 같은 게 있어요. 행동 억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경보기가 유독 민감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지나갈 만한 사소한 비판이나 약간 공격적인 말투에도 이 경보기가 위험 하고 엄청 시끄럽게 울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몸과 마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타고난 기질에 더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들이 이 반응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요.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은요, 우리 안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도장처럼 아주 깊은 생존 패턴을 새겨넣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위험을 느끼면 어떻게 반응한다고 알고 계세요? 보통은 싸우거나 fight, 도망치거나 flight, 아니면 얼어붙거나 freeze,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네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비위 맞추기, 영어로는 fun 반응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예요. 자, 그럼 이 비위 맞추기라는 반응, 그리고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어 라며 포기하게 만드는 학습된 무기력이요. 이게 사실은 한때 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래된 방어 기제가 어떻게 지금은 오히려 내 발목을 잡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도망칠수록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예측 불가능하고 위협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면 살아남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공격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공격을 멈추게 하는 거죠. 이건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요.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내 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그 생존 패턴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나도 모르게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져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뭘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경험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일종의 공식을 배워버려요. 노력 이꼴 소용없음이라는 절망적인 공식을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이 와도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런 과거의 경험들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생각의 감옥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 마음을 막 제멋대로 읽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또 내가 한마디라도 하면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거라고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착해야 해. 절대 갈등을 만들면 안 돼. 이런 이상한 규칙으로 스스로를 올가매죠. 특히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깊은 불안감이 나를 지키는 것보다 깨질 것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려고 선택한 침묵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관계, 마음, 그리고 내 몸까지 망가뜨리죠. 그 대가가 정확히 뭔지 아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나만의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먹잇감이 되기 쉬워요. 마치 독이 든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한쪽은 끊임없이 비난을 쏟아내고 다른 한쪽은 그 비난을 전부 내 탓으로 흡수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요. 결국 한쪽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고 착취당하는 정말 파괴적인 관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한 그 화, 그 분노는 대체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말처럼 밖으로 나갈 길을 잃은 분노의 에너지는요, 방향을 휙 틀어서 가장 만만한 상대인 나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내가 문제야, 내가 더 잘했어야 해 하면서요. 이런 끝없는 자책과 자기 비난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를 깊은 우울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은 마음에서만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하거든요.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뿜어내게 만들고 결국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계속되는 소화불량,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 어쩌면 그건 말하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을 대신해서 몸이 지르는 비명일지도 몰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침묵해 왔는지, 그리고 그 침묵 때문에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충분히 이야기 나눠봤어요. 좀 마음이 아프셨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요. 이제는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주장이 공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나의 권리도 당당하게 지키는 아주 건강한 기술이죠. 여기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세나 목소리 톤만 살짝 바꿔도 신기하게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와,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너 때문에 혹은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너를 주어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바로 방어 태세에 들어가요. 대신에 주어를 나로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느껴졌어. 나는 이러이러함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이건 비난이 아니라 내 상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훨씬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핵심은 비난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진짜 무례하게 사적인 걸 훅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너무 당황해서 막 아무 말이나 하게 되고요. 그럴 때를 위한 마법 같은 문장입니다.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제가 좀 불편하네요. 라고 먼저 내 감정을 딱 말하고 혹시 그게 왜 궁금하신가요? 라고 공을 상대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더 이상 못 물어봐요. 거절하는 거 진짜 너무 어렵죠. 특히 착한 사람들한테는요. 자, 이것도 그냥 외워서 쓰세요. 길게 변명할 필요 전혀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딱 잘라 말하고 제 일이 우선이라서요 하고 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미안해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대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토록 나쁜 거라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혹시 아직도 분노가 그냥 나쁘고 파괴적이고 무조건 참아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분노는 사실 어이 주인, 지금 누군가 당신의 선을 넘었어! 라고 알려주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경보 시스템이에요. 내 영역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정말 충직한 나의 수호신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무작정 억누르려고만 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 수호신이 지금 신호를 보내는구나. 뭔가 내 경계가 침범당했구나 하고 그 신호를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에너지를 남을 파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나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진짜 방법 아닐까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침묵하면서 나를 아프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내 안에 든든한 수호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당당하게 나를 지켜나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